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트루먼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해보면 트루먼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사실 그의 삶은 수천 대의 카메라에 의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막 카메라가 여기저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이 트루먼이 사는 세계는 그야말로 거대한 세트장이었고 심지어는 부모님, 아내 모두 싹 다 연기자들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트루먼만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이 설정이 말이 돼? 싶죠?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인 1998년 소위 현실판 트루먼쇼라고 불리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머머머 이게 실제로 있었더니 맞아? 진짜 이러실 거예요. 1998년 일본 니혼 TV 방송사에서는 흥미로운 오디션이 개최됩니다. 합격자에게는 새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당시에 이 프로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의 방식이 어딘가 좀 특이해요. 일단 이름은 운에만 의지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좀 황당한 게 그냥 제비뽑기를 통해서 합격자가 결정되는 방식인 거예요. 다른 기준이나 장치는 전혀 없고요. 좀 특이하죠? 곧 상자 하나가 등장하면서 한 사람씩 제비뽑기를 하는데 다들 실망한 표정만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박!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죠. 이 주인공은 나스비라는 예명의 신인 코미디언 하마즈 토모야키였습니다. 제비뽑기 종이에는 승리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첨된 거예요. 하마즈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발탁됩니다. 신인 코미디언에게 메이저 방송사와의 촬영은 엄청난 영광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텝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안대와 헤드폰을 씌웠고 차에 태워서 어딘가로 이동해요. 하마즈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어리둥절했죠. 그 사이 차가 한 건물 앞으로 멈춥니다. 거기에는 한 10평 정도 작은 방이 있었죠. 제작진은 마침내 하마즈의 안대와 헤드폰을 벗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미션은 경품으로 받은 물건들로만 살아남기입니다. 보니까 이 작은 방 안에는 몇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경품을 응모할 수 있는 엽서와 그리고 필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나 아니면 잡지에 사연을 보내고 이 선물을 받는 것처럼 엽서로 응모를 해서 상품을 받으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주어진 건 한 끼 분량의 빵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는 무조건 상품 응모를 통해서야만 이 음식을 구해야만 했어요. 굉장히 갑작스럽죠. 잠시 후 제작진이 다가오더니 하마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 심지어 옷도 전부 압수당합니다. 하마즈는 그냥 벌거벗은 채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하마즈는 여기서 언제쯤 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규칙에 따르면 이 모은 경품 금액의 총 금액이 100만엔, 하나로 900만원 정도를 달성해야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신누 덴파 쇼넨. 우리말로는 나가라 전파소년,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리얼하냐면 하마즈는 방송 내내 거의 알몸 그대로 노출되었어요. 옷은 다 빼앗겼으니까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건 제작진은 사전에 하마즈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쿄의 한 연구소에서 주최되는 실험일 거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말을 해놨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이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가죠. 근데 필요한 물건들은 오직 경품으로만 구해야 해요. 하루에 많게는 수백 통의 엽서를 써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쌀 5kg에 당첨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쌀은 당첨됐는데 이게 밥을 지어 먹을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응모를 해서 영양 젤리를 경품으로 받고 그게 들어있던 깡통을 겨우 냄비로 이용을 해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미친 듯이 엽서를 응모를 해서 드디어 가스레인지에 당첨되면서 밥을 짓는 데 성공하고요. 이렇게 겨우 먹는 거는 해결을 했어요. 이번에는 씻는 게 문제였어요. 또 열심히 엽서를 썼고 감금 생활 한 달 만에 드디어 바디워시에 당첨되면서 사람답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하마즈는 요령이 생겼나 봐요. 당첨 확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청소기, 접이식 자전거까지 계속해서 당첨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TV를 받기도 했는데 정작 안테나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덕분에 그의 생활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쯤 하마즈에게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쌀이 다 떨어지고 만 건데요. 그래서 굶주린 채 며칠을 보내게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결국에는 참다가 이 경품으로 받았던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게 사료였죠. 이후 그는 게 사료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전파소년의 시청률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당시 이 프로가 꽤 늦은 시간에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0%라는 시청률을 기록하죠. 이 당시 체감상 10명 중 6명은 이걸 봤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야 어제 그 하마즈 봤어? 하마즈 봤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작 하마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제작진이 이건 단지 실험일 뿐이고 방송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놨었거든요. 또 그는 몇 달간 이 좁은 방 안에 갇혀서 외부인과 소통도 하지 못했으니까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새 하마즈는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는 일본을 넘어서더니 어느덧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돼요. 현실판 로빈슨 크루소냐, 리얼 트루먼 쇼가 나온 거다 라면서 각종 언론들이 떠들어댔죠. 근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너무 궁지에 몰린 채 살고 있는 하마즈가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라는 염려도 상당했고요. 특히나 그 중에는 하마즈의 부모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참 웃긴 게 이 제작진은 부모님에게 그저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 아드님을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들이 턱하니 나온 거예요. 게다가 온 국민이 지금 아들 생존기를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앞섰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우려들이 계속되자 어느 날 제작진은 의료진을 투입해서 하마즈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촬영은 계속되죠. 평균적으로 하마즈는 한 달에 6,000장 정도의 엽서를 작성하면서 수많은 경품들에 당첨되었어요. 밥 먹고 계속 엽서만 썼으니까요. 그래서 받은 이 경품들은 정수기, 바베큐 용품 세트, 낫또, 등심 스테이크, 바나나 이런 음식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촬영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탈출 목표 금액을 이미 넘긴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하마즈가 당첨된 경품 금액은 이미 100만엔을 넘어선 지 훌쩍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촬영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나가라 전파소년이 일본 국민 예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매주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만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존 예능 프로그램처럼 촬영하고 편집하고 송출되는 방식으로 이게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24시간 생중계 방송까지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년이 되었을 때 제작진이 하마즈에게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마즈는 불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제작진은 하마즈를 위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해 주었고요. 덕분에 그는 잠시 방 안을 벗어나서 한국 여행을 와서 불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케일이 좀 남다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국민 대스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제작진은 하마즈에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다시 안대를 씌웠는데,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생활했던 방과 뭔가 비슷한 구조의 방인데, 이때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했죠. 이번 미션은 경품으로 살아남기 한국 편입니다. 일본까지의 편도 항공권 금액인 46,900엔을 경품으로 벌어들이세요. 한국에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하마즈도 엄청 당황했죠. 제작진은 태연히 그에게 한일 사전을 건네줍니다. 아니,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 낯선 타국에서 한국어로 사연을 응모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또다시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한 채 방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하마즈는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일단 사전을 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말로 여차저차 엽서에 완성해서 경품에 응모를 하고요.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도 당첨 소식이 들려왔고 향수, 바나나, 양념 돼지갈비 같은 다양한 경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적응했죠. 얼마 후에는 목표한 금액도 훌쩍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은 이 상황이 너무 실망스러웠죠. 너무 빨리 이게 도달했잖아요, 목표에. 그래서 이코노미 항공권을 비즈니스 항공권을 목표로 아니다. 그냥 우리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목표로 가자. 라면서 이 감금 생활을 지속시켰습니다. 그렇게 무려 3개월이나 한국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후 하마즈는 겨우겨우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예전에 살던 그 작은 방이었죠. 이때 하마즈도 어느 정도 자포자기했는지 옷을 주섬주섬 벗기 시작해요. 이 방에서는 늘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방 안이 크게 흔들리면서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벽이 양 사방으로 갈라집니다. 마치 이 선물 상자를 개봉하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의 눈 앞에 펼쳐진 건 1,000명의 관중들. 그들은 하마즈의 이름을 외치면서 막 크게 환호를 하고 있어요. 하마즈! 이러면서요. 그래서야 하마즈는 자기가 있던 그 방이 스튜디오에 설치된 간이 세트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하마즈의 표정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알몸인 상태에서 수백 명에게 둘러싸인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황당스러웠겠어요. 하마즈는 결국 이 모든 게 실험이 아닌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이 프로가 지난 1년간 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현재 자신이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 되어 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죠. 하마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1998년 1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999년 4월 18일 마지막 방송까지 무려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이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안이 벙벙한 하마즈.
그는 이 방송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되면서 이후 수많은 러브콜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또 감금생활 당시 썼던 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에 등극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마즈는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립된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또 오랜 시간 나체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옷 입는 것에 큰 불편을 느꼈고요. 한동안 옷을 입으면 가려움증과 그리고 더위를 호소할 정도였으니까요. 더 잔인한 건 이 그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빠른 속도로 식어간다는 점인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체 상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하마즈였지 멀끔한 살림새의 하마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극심한 우울감과 대인 기피,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다행히 생명은 지킬 수는 있었지만 그만큼 그가 얼마나 괴로움을 느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하마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가혹했던 지난 삶이 누군가에게는 한낱 예능이었다는 게 나에게는 엄청난 공포이자 상처였다. 하마즈는 그렇게 방송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주변인들의 많은 응원과 도움으로 조금씩 힘을 얻었고 현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전파소년 하마즈 편이 끝난 후에도 제작진들은 제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버려진 섬에서 탈출하기,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히치하이킹으로 종단하기 같은 무모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가학성의 논란이 일었고 2002년 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수많은 시청자들은 하마즈의 감금 생활에 열광했습니다. 과연 그 누구도 이게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를 기획하고 내보낸 제작진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가라 전파소녀는 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한 최악의 예능이라는 오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